맨유가 오늘 유로파리그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원정 경기에서 돌아왔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볼만한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맨유가 잘한 점. 둘, 맨유가 아쉬웠던 점. 이 두 개가 묘하게 겹쳤습니다. 맨유가 잘한 거, 측면 활용을 잘했어요. 특히 이 두 선수,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카세미루, 두 미드필더를 기점으로 측면으로 높이 올라가는 양쪽 윙백들에게 정확하게 롱패스를 뿌려주는 거,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왼쪽으로 뿌려줄 때는 도루구가 높이 올라가서 잡아주고요, 오른쪽으로 띄워줄 때는 달로가 높이 올라가서 잡아주고요.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맨유가 중원 지역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르크지가 볼을 잡아요. 이 지르크지가 측면 터치라인 인근을 파고드는 도루구를 발견하고 그 앞 공간을 향해 롱패스를 쏩니다. 이후 터치라인을 타고 들어간 도루구가 파이널 서드 외곽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방출. 이게 물론 예리한 크로스가 그다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1차로 바로 연결은 못됐고요. 박스안 혼전 상황을 거쳐서 그 앞에 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종적으로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골문을 향해서 강하게 슈팅. 물론 이게 상대에게 막히긴 했지만 왼쪽 측면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운데 있는 선수가 기회를 잡는다는 아모림 시스템의 기본적인 철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그림이 나온 거, 이 선수들이 볼을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이 그림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만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 겹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볼이 넘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측면을 활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맨유가 이 아모림 시스템에서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엔 중앙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윙백을 올려보내는 이유, 상대의 간격을 최대한 벌려놓고 그 간격 사이로 가운데에 있는 중앙 스트라이커가 자유를 얻게 만들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아모림 시스템의 핵심을 보면은 양쪽으로 올라간 윙백들이 뭐 공격적으로 득점을 한다거나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해선 그냥 볼을 잡고 벌려놓은 다음에 가운데로 투입만 해주면 됩니다. 분명 상대 지역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 파이널 서드로 올라간 이후의 상황, 예를 들어 13번, 14번 공간에서의 이 윙백들의 마지막 플레이에 아쉬움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날 경기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 장면이죠. 안쪽으로 좁힌 마즈라위가 전방 오른쪽 측면을 바라보고 강력하게 롱패스를 쏩니다. 이 패스가 상당히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이킥이 한 번에 상대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던 오른쪽 윙백 달로에게 도달하면서 달로가 정말 넓은 공간에서 전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상황에서 자유를 얻은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마즈라위의 이 킥이 상대의 라인을 완전히 부숴놨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호일룬 역시도 상대 수비 고작 한 명만의 단체 중앙으로 질주하고 있어요. 측면에 있는 선수가 전진하고 가운데에 있는 선수가 자유를 얻는다. 아모림이 정말 원하는 그 이상적인 그림에 가까운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볼을 끌고 간 달로가 이 가운데에 있는 호일룬한테 크로스나 컷백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이렇게 박스 외곽에서 멈춰서요, 이미 상대 수비가 다 복귀한 뒤에 뒤늦게 따라온 가르나초한테 패스를 넘겨주죠. 그러면서 호일룬은 볼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맨유의 공격은 빠른 템포를 잃은 채 지지부진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 호일룬이라는 선수의 득점력, 최근의 폼, 이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완전히 중앙이 열린 이 상황에서 달로가 호일룬한테 주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달로가 호일룬의 실력을 못 믿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그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감독이 원하는 시스템이 있고 감독이 그리고자 하는 그런 플레이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날 경기에선 이 상황이 아모림이 원하는 그 그림에 가장 가까웠는데 이게 명확히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이날 카세미루가 뿌리는 롱패스의 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맨유가 이 왼쪽 채널에 선수들을 많이 투입하면서 상대 수비를 해당 공간으로 다 끌어들여 놓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편, 이 오른쪽 반대쪽 채널엔 넓은 공간이 발생해 있죠. 이걸 확인한 카세미루가 볼을 잡고 반대편 측면으로 뛰는 달로에게 롱패스를 뿌립니다. 카세미루의 롱패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달로가 이 넓은 공간,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 인근에서 볼을 잡게 되죠. 이 상황이 나왔을 때 아모림이 원하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전진성 좋은 윙백이 우리 중원 자원들의 좋은 전환 패스로 볼을 잡았을 경우 이걸 측면에서부터 전진해 상대 박스 외곽으로 들어가 컷백 혹은 크로스, 아니면 반대편 올라온 윙백에게 전하는 윙백 투 윙백 플레이를 펼친다. 그리고 이 재빠른 플레이로 상대의 수비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는다. 스포르팅 시절부터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 있었던 아모림의 공격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달로가 택한 건 아모림이 원하는 그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달로는 이 볼을 잡아둔 채 근처에 있는 가르나초와 패스워크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달로가 앞에 있는 가르나초한테 패스를 주는데 이 볼이 소시에다드의 수비에 막히면서 맨유의 공격 시퀀스가 좀 허무하게 끝나게 되죠.
물론 축구에서 의외 상황은 언제나 벌어지고 모든 게 의도대로 흘러가는 일은 절대 없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측면 넓게 벌린 윙백이 볼을 잡고 올라갈 때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동료와 패스워크를 택한다는 거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감독인 아모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달로도 그랬지만 사실 왼쪽에 있던 도르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르구도 뭐 카세미루나 브루노나 이런 선수들의 롱패스를 받아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볼을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장면들에서 롱패스가 날아왔을 때 터치가 조금 미숙해서 튄다거나 아니면은 나아가는 방향을 잘못 잡는다거나 그러면서 넓은 공간을 본인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분명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볼을 잡았는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상대한테 좀 허무하게 볼을 뺏기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모림 체제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분명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은 나옵니다. 이 측면 활용. 이 그림은 분명 나오는데 이 볼을 받은 이유, 이 볼을 잡은 윙백들의 플레이가 아직도 여전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떤 선수가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달로 역시도 물론 정말 고마운 선수고 뭐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정말 팀에 많은 도움을 줬던 감사함을 느끼는 선수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아모림 시스템에 들어서 이 선수가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지금 공격적으로 기여하는 게 좀 많이 아쉽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거나 롱패스를 뿌려주게 만들어서 이 판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감독이 해줄 수 있지만 이 장면에서부터 이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 환경을 사용하는 건 선수들 개인의 역량이나 센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선수들 개인도 좀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나. 다만 이게 잘 산 장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첫 번째 골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윙백들의 공격 플레이에서 가장 좋았던 맨유의 득점 장면이에요. 후방에서 볼을 잡은 카세미루가 아웃프론트 패스로 중앙 방향에서 전진하는 달로에게 볼을 넘깁니다. 이 패스가 굉장히 유효했어요. 소시에다드의 자원들이 모두 이 카세미루 인근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볼을 빼주는 순간 다른 동료 달로의 앞에는 전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열리게 되죠. 이후 볼을 받은 달로가 상대 진영을 향해 전진. 이미 앞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던 동료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넘깁니다. 그리고 패스를 넘긴 뒤 본인도 가르나초와 비슷한 위치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볼을 받은 가르나초가 뛰고 그 패스를 넘겼던 달로도 그 뒷공간으로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맨유 기종 오른쪽 측면에서 선수들이 모여서 전진을 하니까 소시에다드의 수비가 당황해서 이 공간으로 전부 끌려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중앙 인근엔 맨유가 노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발생하죠. 이렇게 달로, 가르나초가 있는 공간에 레알 소시에다드의 수비가 전부 모여드니까 이걸 확인한 가르나초가 가운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지르크지를 향해 패스. 지르크지가 완전히 자유를 얻은 공간에서 아무의 방해를 받지 않고 깔끔하게 슈팅. 맨유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게 아모림이 말했던 시스템에 의한 득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자기가 어디로 뛰어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있던 달로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상대를 끌어가고 가르나초도 여기에 합류하면서 상대를 끌어가고 또 지르크지도 원래 볼 관여를 좋아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볼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이 볼을 받을 준비 자유로운 공간을 차지할 준비를 한다는 거 이거는 충분히 좀 우리가 이번 맨유 경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아쉬운 부분들은 여럿 있었고 분명 또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PK를 내주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만큼 이거를 잘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